상처가 돋꽃이다 교과서 읽기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단원에서는 핵심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심미적 인식이에요. 자, 인간을 포함한 세계를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보는 것, 이게 심미적인 인식인데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풀이를 해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뭐 여러 가지 문학 작품 혹은 뭐 유튜브, 웹툰, 뭐 넷플릭스 이런 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것 혹은 재미를 느낀 것, 그걸 바로 심미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거나 다 심미적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슬프거나 추한 것, 웃긴 것 등도 자 삶의 진실을 담고 있어야 아름답게 느껴지고 심미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심미적 인식의 그 범위도 있으니까 학습을 해주시고요. 자, 심미적 체험으로서의 문학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자, 중간중간 핵심 개념을 가로 비워놓고 채우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하나씩 보면 문학 작품은 인간과 세계의 진실에 관한 자, 심미적인 인식이 형상화된 언어 예술이다. 이 개념 중요합니다. 작가는 경험에서 얻은 심미적인 인식을 자, 경험에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작품으로 형상화하고 독자는 작품에 담긴 작가의 심리적인 인식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작가 또는 다른 독자와 심리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자, 심리적 체험으로서의 문학은 독자가 작가 또는 다른 독자와 공유한다. 이 공유라는 개념 중요합니다. 잘 봐주세요. 네, 문학 작품을 통한 심리적 체험의 효과. 자, 이 부분 중요한데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문학 작품이나 웹툰 유튜브에서 감동을 받았을 때, 재미를 느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심미적인 상상력과 감수성을 기를 수가 있고 주체적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문학 작품 감성이 즐겁고 감동적인 체험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심리적 체험의 효과까지 꼼꼼하게 학습을 하고 작품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처가 더 꽃이다. 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자,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자, 이 두 행 한번 끊어 볼게요. 자, 꽃 피고 있고 꽃이 지고 있다. 서로 다른 내용을 제시해서 시적 대상인 고목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이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대조법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내용을 제시해서 대상을 강조했다. 이 표현법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 어린 매화나무는 주어는 뭐 하느라 한창이다. 주어는 뭐 하느라 한창이다. 자, 비슷한 형태의 시행을 반복해서 대상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표현법을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자, 대구법이랑 비슷한 말로 뭐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이런 말도 가능하니까 같이 학습을 해주세요. 표현법 두 개 나왔습니다. 자, 1년에서 3년은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을 보는 구경꾼들의 모습인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사진을 찍거나 구경을 할 때 자, 꽃이 피어 있는 예쁜 나무에 사람이 더 몰릴 텐데 지금은 고목나무에 더 사람이 몰려 있대요. 자, 왜 그런지는 이제 앞으로 내용에서 나오겠죠. 자, 그 부분에 염두를 해두고 읽어볼게요. 자,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굴단한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묶어볼게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고목나무의 상처를 어떻게 표현했죠? 자, 이 작품은 시이기 때문에 심상의 여러 가지 나와요. 자, 오감으로 표현한 심상, 또 똑같은 말로 감각적인 이미지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심상이 쓰였는가 그걸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시각적인 이미지야.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가지가 꺾이고 구부러진 거는 뭐 맛으로 봐서 확인을 할 거야? 뭐 냄새를 맡을 거야? 뭐 피부로 느끼는 촉각인가?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고목나무의 상처를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생하게 묘사를 했다. 표현법은 묘사인데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 이렇게 이 부분 학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표현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면 반복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꺾이고 구부러지고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이렇게 뭐 하고를 반복했죠. 그래서 운율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새순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중 으뜸답다. 자, 이 새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이 관형사 새의 의미가 뭐냐면 상처가 새로 난다는 것은 현재도 상처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자, 고목의 고통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요거를 관형사 새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처가 나면 어떨까요? 뭐 아프고 뭐 피가 나면 놀랄 수도 있고, 뭐 엄살 심한 친구들은 아 하고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자, 그런 놀랄 만한 부분인데 이 고목나무는 어떤가요?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중 으뜸답다 묵묵하게 고통을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계속되고 있지만 고목나무의 의연한 모습이 표현되었습니다. 자, 이 사군자라는 시어가 나오는데 사군자가 뭐냐면 동양화의 주된 소재가 되는 어떤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뭐 추운 날씨에도 잘 자라거나 혹은 뭐 부러지지 않는 강직함, 이런 것들을 선비, 군자라는 선비의 모습에 빗대어서 표현한 식물들입니다. 매화난초, 국화, 대나무예요. 자, 그러면 사군자 중 으뜸답다니까 이 고목나무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아직 고목나무의 정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꽃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아, 이 고목나무의 매력은 상처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고목나무의 매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이는가? 자, 여기도 아까 나왔던 표현법이 있습니다. 자, 주어가 무엇으로 보이는가? 주어가 무엇으로 보이는가? 비슷한 형태의 시행을 반복해서 대상을 강조했던 대구법, 통사구조의 반복이 여기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 의문 형태로 쓰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자, 화자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고목나무의 매력이 뭘까? 그래서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어떤 인생의 굴곡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처럼 보이나? 그래서 고목나무가 인기가 많은 건가? 상처가 다 나았다가 새로 도지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상처를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빌 수 있는 부적으로 보이나? 이런 식으로 화자가 고목나무의 인기를 추측한 부분을 이제 물음표, 자,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100년 못된 사람이 매화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려면은, 자, 구체적인 수치를 나타냈죠. 이것은 뭡니까? 자, 살아온 시간을 비교해서 고목의 고통과 상처의 깊이가 깊다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심상 감각적 이미지가 나옵니다. 잘 봐주세요.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자, 사람들이 고목나무의 상처가 너무 감동적이고 멋져서 자, 만져본대요. 자, 만지는 거는 피부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촉각적인 심상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 향기까지 맡아본다. 자, 냄새를 맡아보는 거야. 냄새를 맡아보는 것은 후각적인 심상이 쓰였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역시 향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도 후각적인 심상이 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또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자, 이 중에 하나를 뭐 이렇게 마킹을 해두고, 자, 기억 부분에 쓰인 심상과 동일한 심상이 쓰인 것은 이렇게 해서 다른 시를 이제 5작품을 주는 거지. 그래서 촉각이 쓰인 심상을 고르면 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에 표현 방법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자,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이 부분은 뭐냐면 원래 우리말 어순대로 하면은, 자, 주어가 먼저 나오고 서술어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상처의 향기가 진동하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이 표현법이 뭐냐면, 자, 대상의 어떤 상태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말의 어순을 바꾸어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어순을 바꾸어서 표현하는 법.
도치법이 쓰였고, 자, 마지막 행 별표 칠게요. 자, 마지막 행 별표 칠게요. 이 부분이, 자, 여기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인데,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처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나올 때는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나오죠. 어떤 정신적, 물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게 상처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자, 꽃이라는 것은 어때요? 자, 예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긍정의 이미지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긍정적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자, 일반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표현법은, 자, 겉으로는 모순적이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뜻을 담고 있거나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 쓰인 거예요. 자, 역설적인 표현법이 쓰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의 말로 더 꽂힌 것을, 이 행의 뜻은 고통을 극복한 상처가 더 아름답다. 그러면 이 꽃이라는 단어의 뜻은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 이 시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시를 감상한 느낌을 이야기해보자. 자, 처음 그림에서 보면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죠. 그래서 구경꾼들은 꽃이 한참 피고 있는 어린 나무가 아니라 꽃이 지고 있는 고목나무를 구경하고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자, 두 번째 그림은 구경꾼들은 고목의 상처를 바라보고 있다. 상처를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에는, 자, 구경꾼들은 고목의 상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감탄해서, 자, 쓸어보고 뭐 만져보고, 그 다음에 향기도 맡아보고 있다. 그런 내용 들어가면 되겠죠. 자, 오른쪽 넘어가겠습니다. 심리적 인식을 파악해보자. 자, 시인이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시인은, 자, 여기 있던 내용인데, 구경꾼들이 한참 꽃 피고 있는 어린 매화나무보다 꽃이 지고 있는 고목나무에 더 몰려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거야. 이것도 괜찮고, 자, 시인은 구경꾼들이 고목의 상처를 바라보고 만지며 상처를 일단 바라봤죠. 바라보고 상처를 만지며 그 다음에 냄새를 맡아보는 모습을 보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1의 경험을 통해 시인이 무엇을 느꼈는지 이야기해보자. 보면, 자, 마지막 행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죠. 자, 고통을 극복한 고목의 상처가 더 아름답다. 자, 이게 시인이 느낀 심미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3번 별표 칠게요. 3번은 시인이 이에서 느낀 심미적인 인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찾아보자. 보면, 자, 주요 표현법이 뭐였나요? 자, 첫 부분에 매화나무와 고목의 모습을 대조했죠. 꽃이 피는 모습, 지는 모습 대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목의 상처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시각적인 이미지로 묘사를 했다. 시각적으로 묘사를 했다.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 마지막 행에는 어땠나요? 자, 상처가 더 꽃이다라는 내용을 역설 표현으로 참신하게 표현했다. 역설 표현으로 뭐 의미를 강조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에서 세 가지 주된 표현의 특징을, 자, 첫 부분에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의 모습을 대조하였고요. 그 다음에 뭐 뒤틀리고 꺾이고 고목의 상처를 시각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다음 상처가 뭐 진정한 상처가 더 꽃이다. 이런 내용에서 역설적인 표현으로, 자, 고목나무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블로그 포스팅 한번 볼게요. 자, 상처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훈장이든지 부적이든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상처가 없다면 그것을 극복한 성숙 또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나 봅니다. 자, 이 시를 읽으니 발렌이나 강수진과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이 떠오릅니다. 자, 상처투성이지만 그들의 노력을 알기에 그들의 발은 꽃보다 아름다워요. 이런 내용인데, 자, 이 부분에서는 이 고목나무와 발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발은 어떤 이미지냐면,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목표를 위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발에 상처가 많다. 근데 고목나무도 어때요? 고목나무도
고통을 극복한 상처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닮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발에도 성공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 발에 상처가 많다. 그런데 고목나무도 고통을 극복한 상처가 많다. 이게 공통점이라고 보면 되고, 자, 상처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댓글에 보면 좀 댓글이 잘리긴 했는데, 어, 이런 성공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고통이 뒤따랐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뭐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루었다 이런 내용들이 댓글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 섞여가지고 뭐 친구와 놀다 보니까 뭐 상처가 생겼다 이런 식의 보기가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는 놀다가 생긴 상처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 두 부분 중요합니다. 자, 잘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수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필 역시 보면 심미적인 인식을 파악해서 수필을 읽어보자. 심미적 인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라 그랬죠? 어떤 부분이 감동적인가, 어떤 부분이 인상적인가, 그거를 찾아보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그와야 읍내까지 50리길을 여행한 것도. 자, 50리길은 지금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한 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학년 학생들이 20km를 뭐 걸어서 여행했다. 그럼 참 대단한 어떤 결단인 거죠. 자, 멀리 떠났습니다. 자, 2학기였던 건 같다. 요거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수필이 어떤 작가의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과거 회상을 통해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읍내 아이들은 좋은 참고서며 입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 어떻게 그들을 따라가겠느냐는 담임의 탄식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자,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아이들이 20km를 걸어서 읍내로 직접 책을 사러 가게 된 계기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탄식 때문에 책을 사러 오게 됐다. 자, 장에 오는 책전에 진열된 문제집이나 참고서는 가지수도 적고 말하자면 덤핑물로 내용도 조잡했다. 그래서 상해하고 또 상해해서, 자, 여기가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직접 읍내 큰 서점에 가서 문제집이며 참고서를 고르기로 결정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말렸겠지. 아무래도 머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결심을 하고 읍내로 가기로 됐습니다. 자, 우리는 그 토요일로 당장 길을 떠났다. 자, 토요일로 동그라미 칠까요? 자, 이 부분은 시간적인 배경을 나타내주는 단서예요. 시간적 배경. 자, 2시간쯤 걸으니 흰 돛담배, 누런 돛담배. 자, 여기서부터 자, 질주했다까지 이 부분은 이제 걸어서 가는 길에 그런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묘사.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더 꽃이다 해도 고목나무의 그런 상처를 뭐 뒤틀리고 꺾이고 이런 부분도 묘사였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쓰인 표현 방법은 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여기 글쓴이의 심리가 나옵니다. 심리. 자, 낯선 곳에 도착하다 보니까 긴장되고 뭐 무서웠겠지. 그래서 숨이 턱 막혔다 표현을 했어요. 자, 읍내에 들어와 본 이는 삼촌이랑 같이 온 적은 있지만 내 발로 들어오기는 처음이었다. 자,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우리는 토요일로 당장 길을 떠났다. 요거 중심 내용입니다. 자, 물어보는 서점 찾아갔을 때는 이미 거리에 땅거미가 깔리고, 자, 땅거미가 깔리고는 뭐냐면 이건 역시 자, 시간적인 배경이에요. 주로 이게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데 뭐 초저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서점에는 환하게 전등불이 켜져 있었다. 자, 너무 책이 많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자, 이 친절한 점원이 책을 물었고 우리가 말하자 책을 찾아주었다. 자, 그래서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자, 책을 물어서 책값을 내고 책을 샀다. 이 부분이 중심 내용 되겠습니다. 자, 박근님이 한밤중 역시 시간적인 배경 되겠죠. 나는 더럽 겁이 났다. 자, 여기도 글쓴이의 심리가 나옵니다. 왜? 자, 책을 어떻게 사기까지는 했지만 나와보니까 이제 깜깜한 밤이잖아. 그래서 낯선 곳이기 때문에 더 무섭게 느껴졌나 봅니다. 자, 저녁은 먹어야 겠어서 식당을 갔어요. 그래서 잠은 고문의 집을 찾아가서 자기로 정해져 있었다. 자,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책을 샀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밥을 시켜 먹고 있는데 아저씨들이 우리가 촌에서 온 것을 알고는 말을 붙였다. 자,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친절 아저씨가. 그래서 너무 멀잖아. 그래서 걸어서 1시간도 더 걸리는 거야. 그래서 군청 직원이 아저씨들 따라서 군청 숙직실에서 자고 아침밥까지 얻어먹었어요. 자, 인정이 넘치는 그 시대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가서 동화책을 뒤져서 동화책을 구매를 합니다. 자,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자, 군청 직원의 아저씨를 따라 거기서 자고 자, 아침밥까지 얻어먹었다. 요건 역시 뭐 시간적인 배경을 나타내는 단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수필에 어떤 사건의 전개 방식을 알 수가 있어요. 뭐 토요일, 그 다음에 땅거미, 뭐 한밤중, 그 다음에 아침까지 얻어먹었다 하면은 자, 요것들을 통해서 이 수필은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해요? 시간적인 흐름으로 순행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돌아오는 길은 훨씬 즐거웠던 것 같다. 자, 글쓴이의 심리가 변했어요. 숨이 턱 막힌다. 더럽 겁이 났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는 즐거움으로 변했어요. 왜 즐거움으로 변했을까? 자, 친절한 군청 아저씨들이 잠도 재워주고 밥도 주시고 그다음에 책도 샀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즐겁게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자, 먼지가 폭삭 여기 한번 묶어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이건 지금 기분 좋은 글쓴이의 심리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풍경 돌아오는 길을 풍경 묘사를 통해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시험에서 글쓴이의 심미적인 인식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길에 풍경 묘사를 통해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군청마당의 늙은 느티나무와 마음씨 좋은 직원의 웃는 모습 그리고 현덕의 소설 속의 인물들이 만수 또는 점숙의 모습과 함께 아직도 내 뇌리에 짙은 색깔의 그림으로 박혀있다. 이 그림 중요합니다. 자, 돌아오는 길에 즐거운 마음을 풍경 묘사를 통해 그림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짙은 색깔의 그림으로 한 단어로 쓰라 하면 그림이고 뭐 그런 구절을 쓰라 하면 뇌리에 짙은 색깔의 그림이다.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이 경험은 글쓴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자, 이 어떤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심미적인 인식이 있었을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은 자신에게 도전이 된다는 걸 깨달았을 거야. 자, 이렇게 심미적인 인식을 하나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자신을 도와준 아저씨들이 있었죠. 네, 자신을 도와준 아저씨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거야. 이런 것도 심미적인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읍내 나들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 느꼈던 편안하고 즐거운 기분이 오래도록 남았을 거야.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글쓴이가 느낀 심미적인 인식은 요거 1번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은 자신에게 도전이 된다는 걸 깨달았을 거야. 요거 하고 자신을 도와준 친절한 군청 아저씨들에게서 감동을 느꼈을 거야. 이거 하고 힘들었던 읍내 나들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 느꼈던 편안하고 즐거운 기분이 오랫동안 남았을 거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별표 하나 할게요.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이건 역시 심미적인 인식이라고 바꿔서 이해할 수 있겠죠. 심미적인 인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찾아보자. 자, 맨 마지막 문단에서 어떻게 표현했나요? 자, 새로운 경험을 하고 돌아올 때 느꼈던 즐거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즐거운 마음을 풍경 묘사를 통해 드러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풍경 묘사를 통해 드러냈다. 자,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림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자, 심미적인 인식은 여기를 보면 참고를 하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교과서 읽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